자, 우리 이제 행정성 문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원고적 격, 피고적 격인데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자, 내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시도경찰청장이 나한테 면허를 취소 때렸습니다. 나 억울해. 억울하면 면허 취소는 행정행위니까 항고로 가야 되잖아.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는 아무나 됩니까?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자격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데 원고 적격은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원고 적격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걸로 끝인데 문제는 피고 적격. 피고는 누가 되니까? 피고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나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 나한테 처분을 한 그 행정청이에요. 처분행정청이라고 그래요.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볼게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우리가 기억납니까? 보세요. 경찰청장이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신 행사한다. 이걸 우리가 경찰학에서 뭐 배웠습니까? 위임이에요. 대신 행사는 대리예요. 대리죠. 그 중에서 이건 법정 대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장은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청장이 사고나 대행할 때 이 사람한테 처분할 때 차장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리는 자, 청장 직무 대행권자 차장 누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A라면 A는 어떻게 소송 제기한다고? 누구를 피고로? 당연히 이거는 차장 겁니까? 원래 청장 겁니까? 청장 거니까 당연히 이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A일 것이고 피고는 누구를 피고로 쓴다고요? 당연히 원래 행정청인 청장을 피고로 쓰는 겁니다. 대리는. 그래서 대리는 원칙이 피대리청이 피고예요? 아니면 대리기관이 피고예요? 피대리청. 원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장이 이걸 안 써버린 겁니다. 안 써버리고 그냥 차장 누구라고만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모르죠. 이렇게만 써버렸어. 그럼 이거는 그때는 피고는 누가 됩니까? 그때는 이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을 똑같아요. 대리권을 수여받는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할 권이 없는 행정시행 경우에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해버렸죠. 이런 걸 안 밝히고 그냥 자기 이름만 써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처분 명의자인 이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대리는 원래 피대리청인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대리기관이 자기 이름만 써버렸다면 그때는 피고는 명의자인 대리기관이 피고가 된다. 됐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경찰학 앞에서 권한의 위임 배우셨죠? 위임의 경우에 권한의 위임하고 내부 위임은 완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이 시도경찰청장님한테 그냥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님이 시도경찰청장님에게 그냥 위임이 아니고 무슨 위임을 했다? 내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통의 위임이라면 시도청장은 누구 이름으로 권한 행사한다? 그냥 시도청장 이름만 쓰면 돼요. 우리가 청장은 위임기관이고 시도청장은 수임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피고는 명의자인
수임기관이 피고인 거 많이 배웠잖아. 근데 내부임에서는요, 시도청장은 내부임에서는 시도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경찰청장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부임에서 피고는 수임기관입니까? 원래 기관이 위임기관입니까? 내부임은 위임기관. 그럼 정리합니다. 보통 위임은 피고가 수임기관, 내부임은 위임기관. 아시겠죠? 근데 내부임이면 시도청장은 자기 이름으로 못하고 청장 이름만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도청장이 청장 이름만 써야 되는데 청장을 안 쓰고 그냥 시도청장 자기 이름으로 해버린 거야. 잘못됐어요. 내부임인데. 하지만 이때는 피고가 누가 된다고요? 청장이다. 내부임이지만 명의자가 피고다. 명의자가 피고야. 내부임이지만. 그럼 가볼게요. 권한을 내부임한 경우에 위임청 명의로, 그죠? 내부임이니까 시도청장이 청장 이름으로 했다면 그때는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 맞죠? 기본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권한을 내부임을 했는데 내부임하면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요? 위임청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내부임에 위임청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수임청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렸죠.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위임청이 피고다.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수임청이 피고가 내부 위임이지만 명의자니까. 자,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처분 등이 있은 뒤에 처분을 하고 나서 처분 등에 관계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한테 넘어가서 처분을 하고 나서 그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그걸 넘겨받은 그 행정청을 피고로 쓰면 돼. 따라서 승계된 경우는요, 이를 승계한 행정, 한마디로 승계를 받은 행정청이 있잖아. 넘겨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우리가 대리의 경우는 누구 이름으로 누가 피고가 된다? 원래 피대리 기관이 피고가 되는데 대리인데 피대리 기관을 표시 안 하고 자기 이름만 써버렸다면 그때는 명의자인 대리 기관이 피고다. 두 번째, 위임의 경우는 원래 수임 기관이 피고인 게 원칙이다. 두 번째, 내부임은 위임 기관이 피고다. 근데 내부임인데 수임 기관이 자기 이름만 써버렸다면 그때는 수임 기관이 피고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송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문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하고 한 몇 문제 좀 더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짱바.